나는 동유럽구역 제55특수부대의 대장이었다. 동시에 국국정 원역 사상 최강의 흑표였다. 하지만 지금은 이 비막힌 채 사지가 결박되어 사형을 선 고받기 직전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이 새하얀 지옥 개잠입하기 위한 이장일 뿐. 내가 이곳에 온 진짜 목적은 바로 눈앞에 있는 동유럽반 국가 조직의 수장을 제거하는 것. 그의 이름은 대까마귀. 대까마귀의 명령과 함께 부하가 즉시 장치를 작동시켰다. 순간적으로 발밑에 나무 판자가 사라졌고 내 몸 전체가 공중에 매달렸다. 강한 질식감이 밀려왔다. 다행히 처형 직전 변장한 동료가 단검을 몰래 건네주었다. 이어 동료의 화력 지원 속에서 밧줄을 수없이 문질러 마침내 끊어냈다. 다시 자유를 되찾았다. 살신이 돌아왔다. 적들을 기다리는 것은 끝없는 죽음뿐. 잠시 후 현장은 피로 물들었고 모든 적이 제거되었다. 남은 것은 임무 목표 대까마귀뿐. 그때 대까마귀는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다. 정말 우스운 일이다. 국가를 배신해놓고 왜 두려워하는 거지. 탕하는 총성과 함께 총구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목표는 사살되었다. 임무 완료. 전화를 끊고 블루투스를 연결한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모두 잘 들어라. 2024년 12월 24일 오전 8시 30분 마지막 작전이 종료되었다. 나는 선언한다. 동유럽구역 제55특수부대는 해산한다.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자. 특수부대에 산 후 나는 고행 H9으로 돌아왔다. H9 대통령 강병준이 대 고훈장을 수여했다. 반타블레 교원. 앞으로는 국가지도자를 비밀리에 호위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쉽게 말해 대통령 전담 특수경호원이다. 일종의 승진이다. 앞날은 밝아. 더없이 좋은 일이다. 나는 즉시 여동생 이수민에게 소식을 전했다. 수민도 진심으로 기뻐했다. 하지만 지금은 돌아올 수 없다. 그녀는 지금 공항에 있다. 곧 비행기가 이륙한다. 오늘은 그녀의 정식대 비천 날이기 때문이다. 회사는 그녀를 인기 스타로 키우기로 결정했다. K-POP 여왕 류채원의 백업 댄서로 머지않아 아이돌로 대중 앞에 설 예정이었다. 이것도 좋은 일이다. 나는 진심으로 수민을 기뻐했다. 꼭 열심히 하라 고당부했고 앞으로 자주 연락하자고 말했다. 전화 너머의 수민은 몹시 흥분해 있었고 반드시 그러겠다고 답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변했다. 나는 아무 대응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놔 한 통이 나와 여동생이 마지막 통화가 되었다. 왜 이렇게 공교로운 거지? 하필이면 여동생 이탄 그 차량이었고 다른 사람도 아닌 마비, 절망, 후회와 여러 감정이 예식을 좀 먹었다. 여동생 이 죽는 순간 내 마음도 함께 사라졌다. 그녀를 따라 죽으려던 그때 그 남자가 나타났다. 국가정보원장 최익수. 그의 말이 내게 살이유를 주었다. 그것은 바로 복수. 그래, 분명 류채원이라는 톱스타가 연루된 사건인데 대부분의 언론은 사건을 덮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조종하는 듯했다. 이 사건은 절대 단순하지 않다. 브로프라는 인물이 배후일 가능성이 크다. 정체는 알 수 없지만 하지만 나의 신혁은 땅을 파서라도 널 찾아내겠다. 완전 이말살하겠다. 목표가 정해졌다면 이제 계획을 세울 차례다. 첫 번째 단계는 류채원 측이 계약한 경우 회사에 들어가는 것. 회사에 들어간 지 1년 후 마침 내 기회를 잡았다. 류채원의 개접근할 기회. 어느 경우 임무 중 정체불명의 후드남이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몹시 불쾌했고 계속 흉한 웃음을 짓고 있었다. 손에는 정체불명이 반짝이는 물체가 있었다. 아티스트 최시연이 나오는 순간 후드남이 갑자기 달려들었다. 모습은 마치 미친 들개 같았다. 경호원들도 막지 못했다. 그 순간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고 번개 같은 속도로 후드남이 옷을 잡아 멋진 버치기를 날렸다. 동작은 완벽했고 지체함이 없었다. 주변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광적인 팬들도 움직이지 못했다. 그렇다. 그 행동이 주인공은 나였다. 반타블레 교원 이신혁. 이 폭력 사건이 보도되자 수많은 언론이 몰려들었고 모든 비난은 나에게 향했다. 회사는 이가 과도하다고 판단했고 결국 나는 해고되었다. 나도 이렇게 한 이유를 설명했지만 그 남자가 흉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의심했기 때문이다. 이 말을 듣자마자 상사는 더욱 분노했고 고함을 질렀다. 그건 그저 만년필이다. 무슨 흉기냐. 그렇게 말하던 중 상사는 격분한 나머지 숨이 막힐 뻔했다.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던 그때 문이 두드려졌다. 트리엔터테인먼트 매니저 지진아. 그를 보는 순간 상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손을 비비며 무슨 일인지 물었다.
지지낙은 담담히 웃으며 별다른 이유는 아니고 이번 남미 투어에서 이신혁 씨가 저희 채원이 경호를 맡았으면 합니다. 상사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고 그게 지 실장님 저희는 방금 이신혁과 계약 해지를 그 말이 끝나자마자 문 밖에서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럼 잘된 거 아닌가요? 그 말은 곧 제가 직접 고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신혁은 얼마 전 큰 사고를 정말 고용하시겠습니까? 류채원이 담담히 말했다. 아니요. 저는 그가 사고를 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큰 사고를 막았죠. 과잉 대응은 없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사람은 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저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상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그렇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혁은 방금 회사와 재계약했습니다. 물론 제 권한으로 결정한 일입니다. 나는 담담히 그 모든 걸 지켜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약간의 해프닝은 있었지만 계획은 완벽했다. 류채원이 미소 지으며 그럼 브라질에서 뵙죠. 이신혁 씨, 저녁 무렵 나는 방문을 열었다. 옷을 탁자 위에 던지고 벽에 남은 여동생이 메모를 보며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다. 벌써 1년이 났는데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걸까? 자이카. 세계 최대의 범죄 조직, 현기술로는 탐지 불가능한 신종 마약을 개발했고 여러 주요 국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전세계 불법 마약 시장을 암암리에 지배한다. 그리고 XRC의 수장으로 추정되는 인물, 그의 이름은 브로프, 바로 여동생을 죽인 범인이다. 이번 남미 투어와 깊게 연관돼 있을 것이다. 나는 너무 오래 기다렸다. 브로프, 세상이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반드시 내 손으로 죽이겠다. 며칠 후 브라질 류채원 월드 투어 현장. 류채원 데뷔 앨범 판매량 1280만 장, KPOP 사상 최단기간 미국 빌보드 진입, 최장기간 순위 유지 기록 보유. 그뿐만 아니라 오르레미 어워드 5개 부문 노미네이트. 솔직히 말해 명실상 부한 월드 스타다. 월드 투어로 발생한 경제 효과는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이 그녀를 초청하려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저녁 무렵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류채원이 파티에 초대되었다. 이번 투어의 마지막 일정이다. 류채원은 작게 한숨을 쉬며 아무 일도 없기를 기도했다. 문을 열자 홀에는 이미 기빈들로 가득했다. 몇 명이 류채원을 보자마자 앞다투어인 살을 건넸다. 나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주변의 위험을 경계했다. 바로 그때 낯선 남자가 불쑥 나타났다. 류채원에게 말을 걸었다. 외의상. 류채원은 답했다. 다음 순간 남자가 갑자기 얼굴을 들이밀며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목소리로 내가 듣기엔 충분했다. 류채원 씨, 잠깐 모시고 갈 곳이 있습니다. 제 이름은 브로프입니다. 브로프라는 이름은 망치처럼 내 정신을 한순간은 들었다. 브로프, 내가 쫓던 그 브로프인가? 역시 류채원은 핵심 열쇠였다. 하지만 이렇게 쉽게 찾아질 리 없다. 아니, 상관없다. 반드시 내 손으로 너를. 그렇게 생각하던 순간 총성이 울려 퍼졌다. 다음 순간 브로프의 머리에 구멍이 뚫렸고 몸이 그대로 무너졌다. 원수를 눈앞에서 보며 내 마음은 다시 혼란에 빠졌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곧이어 비명 이현실로 끌어당겼다. 그제서야 주변에 복면들이 보였다. 류채원은 완전히 얼어붙었고 머리를 감싸고 움직이지 못했다. 이 장면을 보는 순간 그제서야 내 역할이 경호원임을 떠올렸다. 급히 방탄우산을 펼쳤다. 그때 2명이 복면이 우리를 발견했다. 곧바로 총을 겨눴다. 하지만 상대가 대역 특수부대 왕인나였다. 순식간에 정리해버렸다. 옆이 류채원은 완전히 놀랐다. 평범해 보이던 경호원이 이런 실력을 가졌을 줄은. 적을 처리한 뒤 급히 류채원을 때리 곧인문으로 빠져나갔다. 알 수 없는 시선을 느끼고 무의식적으로 뒤돌아봤다. 그곳엔 2명이 복면이 있었고 브로프의 시신을 메고 사라졌다. 브로프 암살을 위한 자작극인가? 아니다. 그렇다면 너무 조잡하다. 소동이 너무 컸다. 류채원을 차에 태운 뒤 침착하라고 말했다. 다 괜찮아질 거다. 그리고 문을 닫고 운전석으로 향했다. 기사님, 회피 경로를 에 비거점으로 변경. 우선 TR로. 나는 뒤에서 따라간다. 기사는 아직 겁에 질렸지만 직업의식으로 핸들을 잡았다. 이제 모두의 목숨은 당신에게 달렸다. 잠시 후 차량은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 뒤로 5대가 따라붙었다. 추격하는 오토바이였다. 기사는 속으로 욕을 퍼부었다. 떨어지질 않는다. 욕을 하던 그때 이어폰에서 내 목소리가 들렸다. 기사님 들리나? 나 이신혁이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만 들어. 응답하지 마. 여긴 비조 왕후보다. 말해. 후방의 불량 오토바이가 추격 중이다. 전원 무장 상태. 내가 새까지 샌다. 그 즉시 급제동해. 나머진 내가 처리한다. 기사는 놀라서 미친 거야. 이런 상황에서 급브레이크라니. 너도 전복된다. 죽을 셈이냐. 나는 대답하지 않고 혼자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하나, 둘, 셋. 지금이다. 왕후보는 속으로 욕을 뱉고 거칠게 핸들을 꺾었다. 브레이크를 끝까지 밟았다. 차량은 그 자리에 멈췄다. 뒤쫓던 적들은 반응할 틈도 없었고 관성 때문에 그대로 차문에 들이받았다. 물론 재빠르게 피한 놈들도 있었다. 그런 녀석들은 황작처럼 뒤에 있던 내가 처리한다. 연속으로 방아대를 당겼고 모든 탄환이 명중했다. 순식간에 끝났다. 테러범 제압 완료. 위험 요소 제거. 지금 즉시 A-B 거점으로 이동. 두 사람은 아직 정신을 못 차렸고 내 말을 듣지 못했다. 내가 차 문을 두드려서야 왕후보 가정신을 차렸다. 급히 차를 몰아 떠났다. 안전지대로. 그들이 떠난 걸 확인하고 나는 천천히 헬멧을 벗었다. 확인할 게 있다. 몸을 숙여 아래 10수를 들추자 그곳엔 XICA 문양이 있었다. 브로프와 XICA 표식이다. 잠시 후 예비 안전가호 개서 정리를 시작했다. 파티의 그자는 가짜다. 브로프는 아직 살아있다. 이번 테러는 아마도 방해가 되는 가짜를 제거하기 위한 것. 세계를 향한 XICA 경고라면 모든 게 맞아 떨어진다. 아니, XICA는 파티에서도 이후에도 계속 류채원을 노렸다. 가짜 제거는 2장일 뿐 진짜 목표는 류채원이다. 세계적인 범죄 조직이 왜 그녀를 원하지? 그렇게 생각하던 중 문이 두드려졌다. 문을 열자 뜻밖에도 류채원이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류채원 씨. 류채원 이 맥주를 들어 올리며 방금 목숨을 건 고비를 넘겼으니 한잔하죠. 나는 단호히 거절했다. 류채원 씨. 방에서 시신은 계속했습니다. 류채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를 끌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연거푸 마셨다. 나는 조용히 지켜봤다. 류채원은 어이없다는 듯. 이신혁, 왜 이렇게 답답해? 그래도 구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말이야, 나는 느껴. 넌 처음부터 나르려 내 인으로 안 봤어. 지금까지도 선을 긋고 있잖아. 그게 말이 돼. 잠시 생각한 뒤 입을 열었다. 너를 보면 누군가가 떠오른다. 류채원은 놀란 표정으로 나랑 비슷한 사람이 있다고. 그렇다. 너도 아는 사람이다.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켜고 사진을 뒤적이다가 몇 장 넘기자 의식이 끊겼고 그대로 엎드려 잠들었다. 나는 떨어지는 휴대폰을 받아들었다. 다시 제자리에 놓고 마음이 복잡해졌다. 그때도 여동생도 그랬다. 시원하게 맥주를 마시며 하지만 수민이 웃음은 다시 볼 수 없다. 류채원, 오늘 테러의 목표, 아니 브로프의 목표다. 이유는 상관없다. 내 처음 계획은 그녀에게 접근하는 것, 그녀를 미끼로 삼는 것. 그 순간 휴대폰 벨이 울렸다. 잠들 류채원을 살짝 흔들었다. 류채원 씨, 전화 왔습니다. 전화라는 말에 바로 정신을 차렸다. 급히 전화를 받고 상대에게 소리쳤다. 내일 바로 한국에 간다고 요구했다. 아니면 계약 해지라며. 김철민은 붙잡으려 했고 비용이 천문학적이었으니까 돈 얘기를 듣자 류채원은 더욱 분노했다. 상대르로 되게 꾸짖으며 목숨이 날아갈 뻔했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냐고. 김철민은 말문이 막혔다. 더 이상 붙잡지 못했다. 이 부분이 문이었다. 왜 그토록 브라질에 묵으려 할까? 설마 시트리 엔터사가이 미잠식된 건가? 장담할 수 없다. XICA는 주로 브라질에서 움직이지만 세계적 조직이다. 목표가 어디 있든 피할 수 없다. 지금은 상황을 보며 가야 한다. 그와 동시에 브라질리우 교도소 건장 한 중년 남자가 느긋하게 나무를 깎고 있었다. 그는 XICA 아버지 브로프. 브로프는 이번 사건에 분노했다. 류채원을 못 잡으면 실패다. 실패는 곧 죽음. 일주일 후 한국 류채원 내능 촬영장. 류채원은 마지 못해 촬영 중. 속으로 나를 떠올리며 귀국 후 사라졌다고. 메시지는 읽히지도 않고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한편 지하 주차장. 남자가 카트를 밀며 검은 옷에 세게 다가갔다. 위에는 무기들이 놓여 있었다. 그렇다. XICA 극동지부 암살조였다. 야루, 이번 목표는 류채원 납치. 작전 논의 중. 우두머리가 발소리를 들었다. 상당히 빠른 속도. 보통 사람이 아니다. 즉시 몸을 숨겼다.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고통 속에서 죽게 될 것. 하지만
계획은 완벽했다. 상대가 나라서 문제, 숨는 순간 이미 등대에 있었다. 깨달았을 땐 늦었다. 한 명이 날 발견, 너무 노골적이다. 살기도 숨기지 못해. 이게 암살자냐. 반환방에 끝냈다. 공격하는 순간 야루이 두 목이 기습. 살기는 줄었지만 나에겐 너무 미숙. 뒤로 급히 물러 단검이 목을 꿰뚫는다. 끝까지 이해 못했다. 3명을 처리하고 마지막 1명, 여자는 망설임 없이 즉시 도주, 정보를 전달해야 했다. 하지만 두 걸음 또 못 가. 냉혹한 얼굴이 나타났다. 선택은 2가지. 첫 번째, 이선이 누군지 말해. 그리고 도망쳐. 2번째, 동료들과 같은 결말. 여자는 각오했다. 독을 깨물었다. 몸이 경련해도 극동이 영광을 외쳤다. 나는 말없이 입술을 젖혔다. 역시 익숙한 XICA 표식. 이미한 국가 지침투. 앞으로 쉽지 않다. 잠시 후 예능 촬영을 마친 류채원. 지하 주차장으로 휴대폰을 진 채 답장을 기다린다. 답은 없고 익숙한 목소리가. 내가 봉투를 꺼내며 조용히 말했다. 류채원, 지금부터 살고 싶다면 내 말을 들어. 류채원은 놀란 봉투를 쳐냈다. 왜? 내가 만만해 보여. 나는 침묵, 차갑게 응시. 그때 사진을 보았다. 집어들자 그 안에는 시체 사진들. 귀국 후 1주 동안 계속 너를 노렸다. 류채원은 패닉. 왜 이렇게까지? 왜냐하면 이자들은 XICA다. 추정에 따르면 그들의 근거지는 남아메리카에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도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세계급범 죄조직이다. 류채원은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 했다. 하지만 내가 막아섰다. 류채원, 정신 차려라. 경찰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 각국의 기관들, 고위층 대부분이 그들과 연루돼 있다. 신고해봤자 소용없다. 류채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 거야? 당신은 대체 누구야? 내 표정이 굳어졌다.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건 단 하나다. 내 목적은 XICA를 잡는 것이다. 그들을 추적하기 위해 내 경호원이 된 거다. 류채원은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다. 그게 무슨 뜻이야? 내가 생각하는 그 뜻이야. 처음부터 나를 이용한 거야. 이건 거래다. 나는 너를 이용하고 그들을 추적한다. 너는 나를 이용해 내 목숨을 지키는 거다. 이 말이 나오자 류채원은 고개를 돌렸다.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냥 날 믿기라고 말해도 됐잖아. 왜 굳이 거래라고 해? 넌 지금 상황을 이해 못하고 있다. 너에겐 선택지가 없어. 류채원이 날 돌아봤다. 얼굴엔 차가운 표정뿐이었다. 날 류채원이야. 여기까지 온 게 우연일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나는 더 말하려 했지만 이때의 류채원은 이미 이성을 잃고 있었다. 이신혁 씨, 차에서 내려주세요. 당신은 애고입니다. 며칠 후 류채원은 난치병 아동자선 공연에 참가했다. 그녀는 무용수들과 함께 다음 날 공연을 연습 중이었다. 이전 이 돌발 상황을 막기 위해 류채원은 경호원을 더 배치했다. 오늘만큼은 무사히 끝나길 바랐을 뿐이다. 하지만 마주치고 싶지 않은 일은 항상 일어나기 마련이다. 문 밖에서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몰려들었다. 그들은 말도 없이 경호원들의 개미친 듯이 칼을 휘둘렀다. 이 광경을 보고 류채원이 얼굴이 급격히 변했다. 마음속에서 본능적인 공포가 차올랐다. 이런 광경은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잠시 후 모든 경호원이 전멸했다. 남자가 류채원에게 손을 뻗으려는 순간 칼 한 자루가 남자의 목을 꿰뚫었다. 남자는 반응조차 못한 채 즉사했다. 자세히 보니 인형탈을 쓴 사람의 소행이었다. 그는 상도를 지고 상식을 초월한 속도로 돌진했다. 지나간 자리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인형탈을 벗자 익숙한 얼굴이 드러났다. 이제 알겠지. 내 상대가 어떤 존재인지. 류채원은 말없이 복잡한 눈빛으로 그를 훑어봤다. 그녀가 말하기도 전에 문 밖에 또 다른 무리가 나타났다. 그중 사무라이 돌을 든 흉터난 남자가 범상치 않은 기세를 뿜어냈다. 이들의 우두머리인 듯했다. 흉터남이 천천히 칼을 뽑았다. 부하들의 게시체를 처리하라 명령하고 직접 나서겠다고 했다. 나도 류채원 일행에게 뒤로 숨으라 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다. 정말 대단하군. 이자들은 한반도에서도 손꼽히는 강자들이다. 하지만 여기까지다. 누구도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순 없다. 그의 아버지는 블로프인가? 더 생각할 틈도 없이 흉터남이 이미 칼을 들어 올렸다. 그의 사무라이도 안의 단검은 사거리가 너무 달랐다. 내 기회는 많지 않았다. 흉터남이 선제 공격했다. 그 내려배기한 번의 정체를 떠올렸다. 그는 동극노다. 극동지 부의 분부장. 한중 1극동 3국에서 XICA를 대표하는 초강자. 과거
극동 대표분 부장 자리를 두고 후보들 사이에 참혹한 내전이 벌어졌다. 전쟁을 끝낸 건 일본 야쿠자였다. 그 인물이 바로 야마타노 오로치 동극노다. 솔직히 말해 이자의 실력은 상당하다. 무기 길이 이점도 있다. 단검으로 일격필살은물이다. 힘으로 부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며 경봉을 들었다. 동극노는 아해했다. 속으로 무기를 바꿔도 소용없다 생각했다. 내 칼 앞에서 너에겐 살 길이 없다. 말이 끝나자마자 난도질했다. 하지만 나는 모두 피해냈다. 그 순간 그의 칼날에 빛이 번뜩였다. 왔다. 타이밍이다. 곧바로 곤봉을 휘둘렀다. 동극노는 반응조차 못했다. 오른팔이 마비됐다. 칼도 금이 가버렸다. 무기를 잃은 동극노의 결말은 불 보듯 뻔했다. 과감한 업어치기로 목과 팔을 강제로 꺾어버렸다. 이것이 바로 유술의 공포다. 다른 부하들은 두목이 패배를 보고 일제히 사무라이도를 뽑아 복수하려 했다. 하지만 그건 그저 부질없는 저항이었다. 거의 한 번이 일격으로 끝났다. 전투를 모두 마친 후 나는 다시 동극노의 시체 곁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의 옷을 벗기고 피로 등을 적셔 등을 씻어냈다. 과연 하나의 문양이 선명히 드러났다. 오래전부터 분부장이 등에는 특별한 표식이 있다는 소문을 들어왔다. 설마 오늘 이렇게 확인하게 될 줄은 몰랐다. 사진을 찍는 순간 등 뒤에서 유채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신혁, 괜찮아.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때 내 이마는 이미 쩍에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마치 지옥에서 기어나 온 악마처럼 보였을 것이다. 유채원은 충격에 입을 틀어막았다. 감히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잠시 후 나는 차를 몰아 유채원을 때리고 애딴 산골마을로 향했다. 적의 세력은 너무 거대했다. H9군 이미 완전히 잠식당했다. 나는 외부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 사람은 바로 내 스승 황규동, 전국정원 블랙팬서 수석교관. 한편 브라질의 한 고급 레스토랑 모든 XICA 분 부장들이 이곳에 소집되었다. 이번 분 부장 한 명이 사망으로 브로프는 모든 분 부장에게 완전히 인내를 잃었다. 그래서 그 결말은 불 보듯 뻔했다. 전원 말살, 한치의 자비도 없었다. 모든 분 부장을 죽인 뒤 이제부터는 부장들이 직접 나선다. 잘 들어라, 형제들이여. 신은 우리에게 새로 오는 총을 내렸다. 그것의 이름은 타부가. 현존 기술로는 전혀 검출할 수 없고 효과는 이저 뇌 수십 배다. 형제들에게 묻겠다. 지금부터 이 신의 은 총을 퍼뜨리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지? 그 자리에 있는 부장 중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다. 한마디 잘못했다가 죽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브로프는 그들을 몰아붙이지 않고 광기에 찬 어조로 말했다. 그것은 문화의 힘을 이용하는 것, 마치 신을 찬미하듯 함께 노래하게 만들고 문화를 통해 그들을 내의 길로 이끄는 것이다. 이후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타부가와 함께 성장할 수 있다. 우리의 미래 충성스러 운영 제자매가 된다. 신의 영광,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 며칠 후 H9기 어느 공원에서 류채원은 허겁지겁 음식을 먹고 있었다. 이에 황규동도 농담을 던졌다. 너여 내 인안이야. 외모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어. 류채원은 탄산음료를 한 모금 마시고 트림을 한 뒤 천천히 말했다. 평소에는 신경 써요. 하지만 지금은 필요 없겠죠. 아참, 이왕 말이 나온 김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는 대체 언제까지 도망쳐야 하나요? 황규동은 이렇게 대답했다. 이렇게 말해주지. 예로부터 쫓기는 사람에게는 애초에 안전한 곳이란 없다.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야만 최소한의 상태, 쉬지 않고 움직이는 것이 살 길이다. 생각해봐. 너가 신혁과 함께 있을 때 그가 음식을 먹는 걸 본 적 있어. 류채원은 그 말에 조금 멍해졌다. 우리가 임무수행할 때 물조차 마실 수 없었어. 바로 사고를 막기 위해서야. 이 말을 듣고 류채원은 그제야 생각해냈다. 그날에 그렇게 다 노하게 거절했는지. 말하는 사이 황규동이 휴대전화가 울렸다. 전화를 받자 전화건 너머 이해 미니 행동하라고 알렸다. 지시를 받고 황규동은 주저하지 않았다. 즉시 류채원을 때리고 출발했다. 말을 하는 동시에 옆눈으로도 주시했다. 그는 이제 확실히 알았다. 이미 그림자가 뒤쫓아오고 있다는 것을. 그는 이제 확실히 알았다. 이미 그림자가 뒤쫓아오고 있다는 것을.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나였다. 이신혁, 이번 통화 시간은 많지 않아야 한다. 크리스는 평소에는 그탄 모습을 버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팀장, 생각한 대로야. 그건 XICA 족보야. 정확히 말하면 각국 마약 사업을 담당하는 분부장들의 족보야. 듣자 하니 이 문신들은 브로프가
직접 조각칼로 그들의 등에 새겼대. 하지만 지금 알아도 별 소용없다. 나는 약간 이에 문이 들었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 그 이분 부장들은 이미 모두 죽었다. 이 소식은 정말로 전혀 예상 못했다. 팀장, 그들의 위험 또는 MX야. 만약 내가 계속 깊게 추적하면 말을 끝내기도 전에 내가 끊어버렸다. 크리스, 나는 이미 돌아갈 길이 없다. 나의 목표는 단 하나뿐이다. 말을 하는 동안 나는 책상 아래 수민의 사진을 집어들었다. 잠시 후 한강 하류, 나는 한 노인과 암호를 주고받았다. 노인은 즉시 이해했다. 노인은 범선을 몰고 한 강 중앙으로 왔다. 이어서 물속에서 2개의 손가방을 꺼냈다. 물건을 받은 후 나는 급히 떠났다. 크리스가 준 정보에 따르면 동극노가 유채원을 때려가는데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엑살시에는 모든 분부장을 숙청했다. 즉, 그들은 이미 짱악했다. 유채원이 보디가드인 나라는 변수를 더 이상 어떠한 실패도 허용되지 않는다. 게다가 더 강한 사람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 안 된다. 반드시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야 한다. 나는 팀이 필요하다. 걷다 보니 뒤에서 은은 하게 살기가 느껴졌다. 그 기운은 매우 약했지만 하지만 나는 느꼈다. 익숙한 빵식과 느낌. 왜 하필이면 너희들이 범죄를 막는 개가 되었는가? 너희 직함이 아깝구나. 블랙팬서. 순식간에 몇 개의 검은 그림자가 조용히 나타났다. 그들은 블랙팬서의 아이즈 팀이다. 정보를 탐지하는 임무를 맡는다.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도망가던 왕규동도 블랙팬서를 만났다. 다만 그들은 더욱 강력한 파워를 가진 클로팀이다. 오랜만이네요. 황규동 전 교관. 배신자 황규동. 1930년대. 당시 상황은 혼란스러웠다. 각국은 불안해했다. VIP는 그룹 단위로 정예조직을 육성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개인이 중요한 인물이 아닌. 그래서 당시 H국이 안전기획부, 현국정원,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와 격리된 특수범 죄자들을 모았다. 그 후 엄격한 테스트를 통해 선발했다. 최종적으로 정예비밀조직을 구성했다. 블랙팬서, 활동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블랙팬서는 여전히 상당한 성과를 축적했다. 경영 이전 성기 후 그들은 더 시스템화되고 집중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이후 그들은 세부적으로 다양한 그룹으로 세분화되었다. 더욱 정밀해졌다. 임무에서 대상을 추적하고 분석하는 아이즈팀, 팀 내의 조정과 보조를 담당하는 테일팀, 그리고 특히 공포작전 등을 담당하는 사람과의 정면 대결을 담당하는 클로팀. 너는 블랙팬서의 전 서리작은 본이었는데 결국 회사를 배신했군. 결국 시간이 너를 변화시킨 건가? 눈앞에서 무기력한 등을 보며 황규동은 웃음을 지었다. 맹목적인 충성은 오히려 회사를 망칠 뿐. 이렇게 된 너희들이 블랙팬서라니. 말이 끝난 후 황규동은 고개를 돌렸다. 뒤에 있는 류채연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류채연은 주저하지 않았다. 몸을 돌려 뒤로 달려갔다. 클로팀 팀장 서태건은 이 광경을 보고 급히 테일팀에게 류채연을 추격하라 고명령했다. 반드시 무사히 되돌려 보내라고. 그리고 눈앞에 있는 왕규동 선배는 그들은 클로팀이 처리할 차례다. 추격 과정에서 테일팀 팀장은 상사 최익수에게 추격 전략을 보고했다. 주로 나누어 어작전을 진행한다고. 아이즈팀은 이신혁을 담당한다. 우리는 2명은 추격할 것이다. 이 말이 입에서 나오자 최익수는 놀라서 몸을 떨었다. 개새끼들, 너희들 미쳤어. 나는 미리 너희들의 계절대로 나누어 어작전하지 말라고 말했잖아. 왜 명령을 어겼어? 진짜 바보들. 이신혁을 모르겠어. 그는 사람들이 듣기만 해도 떨게 하는 반타이 검은 요원이다. 이신혁아. 다른 한쪽에서는 이때 아이즈팀 팀장 인류광만은 여전히 자랑스럽게 웃고 있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다. 반타 검은 요원. 역사상 가장 강력한 블랙팬서. 이신혁 선배. 실력 이정 말강한가. 지금 너는 퇴역한 스승에게 구원군을 구하러 갔냐? 그 떨고 있는 모습. 나는 그걸 보고 부끄러워졌다. 혹시 여동생 이죽은 후 넌 그냥 패물이 된 건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차분히 그들을 지켜봤다. 선배, 왜 말을 안 해? 겁먹어서 바보가 된 건가? 걱정하지 마. 우리는 깔끔하게 처리할 거야. 총 8명. 보아하니 너희들 전 부역이 있구나. 정말 실망스럽다. 기본적인 규칙조차 모른다니. 도대체 너희들은 몇 기냐? 아이즈팀의 팀원들은 거만하게 말했다. 죽음이 코앞에 왔는데 아직도 헛소리하고 있다니. 너희 미친놈. 말이 끝나자마자 나는 순식간에 그의 앞에 섰다. 그리고 한 칼날이 쳤다. 그 속도가 너무 빨라 모두가 반응할 시간이 없었다. 상대의 실력을 파악하는 것, 전투력을 배분하는 것은 전술의 기본이다.
너희들은 모든 가용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류광만은 깜짝 놀랐다. 아이즈팀 전체 가형태를 갖췄다. 공격할 준비를 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2명이 더 나오지면서 이어서 3명, 4명, 5명, 결국 류광만 하나만 남았다. 류광만도 움직이려 했지만 하지만 몸이 알 수 없게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악마가 몸을 굳게 붙잡은 듯했다.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공포인가. 임무 완료. 비록 나는 이 미전성기를 지났지만 현역 블랙팬서는 여전히 몇 방에 쓰러졌다. 이 정도의 실력, 추적만 담당할 수밖에 없다니 아이즈 팀이 여기 있다면 다른 팀들도 스승님 그곳에 있다는 뜻이다. 마음속에 추측을 확인하기위해 나는 곧바로 스승님의 번호를 걸었다. 역시 전화는 아무도 받지 않는 알림음이 들렸다. 지금 블랙팬서는 엑사이시에 침투당했다. 최익수, 너는 역시 도둑이라 버지로 3기로 선택했구나. 하지만 스승님은 결코 물러터진 감귤이 아니다. 블랙팬서의 초기 멤버로서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자, 그는 바로 살아있는 블랙팬서. 정말로 너희들이 나이든 내가 대적하기 위해 암살형 매 복진을 사용했다니. 하지만 이제 상관없다. 지금부터 나는 너희들 같은 젊은 후배들에게 마지막으로 지도할 것이다. 서태건은 상황이 아님을 깨닫고 즉시 모든 이의 계전력을 다해 목표를 처치하라고 명령했다. 상상만으로는 아름답다. 현실은 매우 잔인하다. 황규동은 이 미수년 전 퇴역했지만 이 어린 애들이 넘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 같은 새끼들, 류채연을 보고 싶다면 조금 더 힘을 내야 한다. 그 여자분은 매우 비싼 분이다. 다른 한쪽에서는 류채연을 추격하는 테일팀 팀장이 드디어 뭔가의 상함을 느꼈다. 정보에는 류채연이 이신혁에게 납치되었다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안전하다고 한다. 왜 지금 또 도망치는 걸까? 혹시 눈앞의 사람을 류채연이 아닌가? 겨우 말을 내려고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남자는 아무런 반응도 못하고 목이 잘렸다. 가발과 이장을 벗었다. 이류채연은 혜민이 변장한 것이었다. 위장이 들통났다. 황민은 계속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박재윤은 즉시 이 정보를 서태건에게 보고했다. 서태건은 잠시 멍해졌다. 그 후 계속 전력을 다해 추격하라고 명령했다. 죽고 살고 상관없이 류채연이 위치를 강제로 알아내라고. 이 말은 황규동 의원이 듣게 됐다. 알 수 없는 분노가 피어올랐다. 근접 전투. 주먹이 황규동이 뺨을 정통으로 날렸다. 서태건은 맞고 뒤로 날아갔다. 온몸이 멍해졌다. 갑자기 또다시 한 무리 가황규동이 앞에 나타났다. 그들은 국정원이 검은 요원들이었다. 블랙팬서정의 공격팀, 이빨팀, 이정의 팀에 대해 황규동은 경계를 게을리할 수 없었다. 이빨팀은 즉시 전력을 다해왔다. 블랙팬서 살인 진영을 갖췄다. 포식진, 황규동은 식은땀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그들이 새로운 그룹을 보낼 속도로 혜민도 위험 매처할 수 있다. 혜민이 그것을 안전하게 이신혁에게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와 동시에 다른 쪽에서는 이빨 이 팀이 일시적으로 테일팀에 합류하면서 혜민은 이미 지친 상태였다. 목이 긁혔다. 붉은 피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한 건물에서 한 사람의 실루엣이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손에 실을 계속 다루고 있었다. 움직일 때마다 하나의 생명이 끝에 다다른다. 남자는 유창한 본어를 했다. 이상하다. 이건 팀장과 좀 다른 것 같다. 블랙팬서가 이렇게 약했었나? 말하는 사이에 아래층에서 이미 피 안개가 피어올랐다. 테일팀은 전멸당했다. 이 사람은 신다섯 부대의 전직 멤버였다. 자쿠에치. 테일팀을 처리한 후 자쿠에치는 가볍게 등을 내려갔다. 이때 에미는 눈앞의 남자를 알아차렸다. 적인 줄 알았다. 방어하려고 손을 뻗으려 했지만 그러나 심한 출혈로 움직일 수가 없었다. 자쿠에이치는 손을 흔들었다. 어색한 중국어로 자기 자신이 아군임을 표명했다. 그러나 에미는 듣고 있을 힘이 없었다. 그대로 나오쳤다. 다행히 자쿠에이치는 빠르게 반응했다. 혜민이 머리를 받아잡고 보호했다. 바로 이때 이빨팀이 그들의 존재를 발견했다. 격렬하게 둘러싸였다. 자쿠에이치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천천히 일어섰다. 옷깃을로 피당겼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빨팀이 살인 진영을 사용했기 때문에 황규동 같은 강자라도 저항하기 어려웠다. 신체 여러 부위 가손상되었다. 체력이 소진되었다. 그 중요한 순간에 마치 귀신처럼 조용히 한 실루엣이 나타났다. 그의 눈은 마치 죽음이나처럼 보였다. 그가 바라보는 곳마다 생명이 죽어가고 있었다. 서태건은 식은땀이 흘렀다. 역시 이신혁, 내가 오는 것을 보자. 황규동은 간신히 참고 있던 피를 드디어 기침으로 뱉었다. 이것은 내가 처음으로 스승님이 이런 부상을 입은 것을 보는 거다. 야,
너희들 잘못된 사람을 건드렸다. 오늘부터 블랙팬서는 완전히 끝났다고 보면 된다. 이런 강적을 상대로 이빨팀은 주저했다. 이 선배의 실력은 부대에서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신혁, 왜 이렇게 했냐? 너는 예전에 모든 블랙팬서들이 동경한 대상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회사와 국가를 위협하려 고류체 연을 납치했다니. 나는 말하지 않았다. 대신 손에 든 칼을 힘껏 쥐었다. 그리고 갑자기 순식간에 서태건이 앞에 섰다. 그렇다. 회사는 확실히 내가 목숨을 바쳐 충성했던 곳이었다. 하지만 회사는 누리를 어떻게 대했냐? 당신의 여동생이 죽음진 상을 숨겼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나와 모두를 죽이려 한다. 너희들이 죽기를 원한다면 내가 불의를 행했다며 책임을 지지 말라. 황규동은 눈앞에 이 광경을 보았다. 웃음을 참지 못하고 소리냈다. 너희들 정마루 습광스럽다. 관문 앞에서 큰 칼을 휘둘러니 서태건은 말을 듣고 어리둥절해했다. 너는 뭐라고 말하는 거냐? 황규동은 담담하게 웃으며 말했다. 모두 알고 있듯이 포식지는 사람과 싸우기 위해 설계된 진영이다. 하지만 이 진법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는가? 이 말이 떨어지자 서태건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뒤를 돌아봤다. 한참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빨조는 눈앞의 사람에게 덜한 올도 닿지 못했다. 거리 유지, 도발과 최종 공격, 모든 동작이 전 여통하지 않았다. 마치 그가 내부 훈련 전 과정을 본 것처럼 모든 전술이간 파당했다. 이제야 했겠지. 너희가 그토록 신뢰하는 포식진을 만든 사람은 바로 눈앞의 그 괴물이다. 이빨조 3명은 큰 충격을 받았다. 마음속에 공포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그 찰나 나는 칼을 뽑아 단숨에 3명을 베어 넘겼다. 이것이 바로 반타블랙요원 이신혁이 진정한 실력이다. 죽은 여동생의 복수를 위해 앞에 어떤 장애가 있든 모두 내 칼 아래 쓰러질 망령이 된다. 내가 진짜로 죽이려 하자 서태건은 황규동이 목숨을 담보로 삼았다. 그러나 절대적인 힘 앞에서는 어떤 잔꾀도 소용없다. 단 한 방이 주먹으로 서태건은 인생을 심하게 되었다. 그대로 주저앉았다. 내 추측이 맞다면 최익수 가나에게 씌운 죄명은 유채원을 납치해 국가를 위협했다는 것이겠지. 서태건은 잠시 멍해졌다. 어떻게 알았지? 후후, 스스로 잘 생각해봐라. 유채원이 정말 내게 강제로 끌려갔다고 생각하나? 이 말이 떨어지자 서태건은 완전히 굳어버렸다. 이건 무슨 뜻이지? 나는 상대하지 않았다. 등을 돌렸다. 떠나기 전 한마디를 남겼다. 기억해라. 블랙팬서의 기본 능력은 현장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다. 잠시 후 황규동 세이프 하우스에서 나는 사부와 이타케이지를 합류시켰다. 간단히 상처를 치료했다. 나머지는 각자의 운에 맡길 뿐이다. 이타케이지가 회중시 개를 건넸다. 설명했다. 이 여자는 중상을 입고도 끝까지 놓지 않던 물건이다. 열어보니 사부의 물건이었다. 유채원이 위치를 알려주는 열쇠다. 사부는 그녀를 내 유년기 장소에 숨겼다. 펜던트는 안쌍으로 서로의 이치를 확인할 수 있다. 가자. 이제 유채원을 때려올 때다. 다른 한편에서는 한 교회 안에서 수많은 신도들이 진지하게 신에게 절을 하고 있었다. 류채연도 그 중에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절을 하지 않았다. 대신 기도하고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무사하기를 기도했다. 모든 일들이 빨리 끝나기를 기도했다. 화면 이전환되었다. 자쿠에치간에게 다음에 뭐를 해야 하는지 물었다. 이제 적은 명확하게 보이고 있다. 위험도 감한 점이다. 우리 몇 명이서라면 절대불 충분하다.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팀을 소집해야 한다. 동유럽 전선 55 특수부대 모든 멤버를 모두 소집할 것이다. 자쿠에치는 당연히 동의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랐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꺼내었다. 오랜 세월 동안 먼지가 쌓인 휴대전화를 한 번 호로 걸었다. 전 55부대의 타이무라 와루카스 가동시에 연결되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왜냐하면 얼마 전 두 사람이 가까운 사람들이 모두 암살당했다. 범인은 바로 XICA 조직이었다. 일정 시간이 대화를 거쳐 나는 두 사람의 상황을 대강알게 되었다. 이 점에 대해 나는 미안하게 생각한다. 또한 유감스럽다. 모두 내 사적인 이유 때문이다. 두 사람의 말투는 차가웠다. 팀장, 너가 뭔가 알고 있다면 말해라.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사적인 복수를 위해 홀로 조사하고 있다. 남미에 있는 XICA라는 범죄 조직. 지금 그들은 내가 그들의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전 세계에서 인력을 파견했다. 나를 궁지에 몰아넣으려 한다. 그래서 XICA라는 사람들이 너와 함께 있었던 55부대에서 함께했던 누리를 처리하려 했다. 그렇다. 지금 상황에서는
분명히 너희들의 생명도 XICA 위협을 받고 있다. 물론 만약 내가들이 내 사적인 일에 말려들고 싶지 않다면 나는 너희들이 도망갈 방법을 찾아줄 수 있다. 루카스는 차갑게 입을 열었다. 이신혁, 너는 상황을 헷갈리지 마라. 이건 이제 너희 사적인 일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영토에 침입했다.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을 죽였다. 지금은 그들은 우리의 공동이적이 되었다. 그렇다면 나는 나중에 너희들의 계집합 시간 과장소를 알려주겠다. 목표는 우리의 적을 전멸시키는 것이다. 안전한 집으로 돌아갔다. 스승님은 이때 이미 깨어났다. 깨어난 첫 번째 일은 경고였다. 이 조직이 공포 수준. 나는 그것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결국 블랙팬서까지 나오는 건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다. 블랙팬서를 언급하자 황규동은 한 사람을 떠올렸다. 너는 도원이랑 연락한 적 있냐? 나는 너희 둘이 좋은 관계였다고 기억한다. 10여 년 전 H9기한 교도소 안 나는 특수상해, 살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번호 8226. 그때의 사부는 내 능력을 눈여겨보고 그지긋지긋한 감옥에서 꺼내주었다. 정식으로 블랙팬서 선발에 참가했다. 그리고 그때 같은 기수의 이도원을 만났다. 이도원은 매우 밝았고 나는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해 유난히 차가웠다. 그 기수의 블랙팬서 선발은 혹독했다. 아페아 산을 넘어 최단 시간 안에 정상이 표식을 가져와 되돌아오면 된다. 복귀 순서로 순위를 매긴다. 절반만 생존, 나머지는 탈락. 잔혹한 시대였다. 생존율은 50%, 살아남으면 자유, 실패는 곧 죽음. 나는 반드시 살아야 했다. 그래야 마녀 동생을 다시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엔 체력대 결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누군가 허점을 발견했고 주변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나와 도원에게도 손을 뻗었다. 방망이로 내 머리를 노렸다. 도원이 팔로 치명타를 막아냈다. 대신 그는 부상을 입었다. 분노한 나는 기습자의 팔을 꺾어버렸다. 위기는 끝났다. 이 사건으로 나와 도원은 깊은 누정을 쌓았다. 나는 내 과거를 털어놓았다. 나는 사람을 죽였다. 국가대표선 발전 전날 질투한 상대가 부모와 함께 괴한을 고용해 내 여동생을 유린했다. 그때 여동생은 중학생이었다. 늦게도 착한 나는 놈들의 목을 부러뜨렸다. 이도원은 한숨을 쉬었다. 세상은 원래 그렇다. 나도 비슷하다. 나는 이도원이다. 이신혁, 그렇게 서로를 알고 우리는 다시 전진했다. 늘 눈치 없는 놈들이 가로막았다. 그런 자들에게 망설임은 곧 죽음이다. 그렇게 결국 산을 빠져나온 건 나와 이도원뿐이었다. 나머지는 영원히 깊은 산에 묻혔다. 당시 왕 선배는 우리 행동에 만족했다. 적의 계자비는 곧장 이 자신에 대한 잔혹함이다. 회상은 여기까지다. 나는 익숙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신혁아, 요즘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지금 어디 있어? 내가 찾아갈게. 과거의 형제를 생각하며 그를 이 일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천천히 말했다. 도원형, 요즘 좀 일이 있었어. 앞으로 수민기 이른영에게 부탁할게.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마침 사부가 뒤에서 다가와 대화를 들었다. 사부는 도원을 부르자고 했다.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하다고. 하지만 나는 단호히 거절했다. 그에게 배신자인 악인을 지우고 싶지 않았다. 한편 전화를 끊긴 이도원이 표정은 극도로 어두웠다. 부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추적, 실패했습니다. 이도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옆에 가면을 집었었다. 또 다른 한편 XICA 문화전쟁 2조용히 시작됐다. 수많은 거물들이 모여든 곳,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프라이빗바. 이곳에서 그들은 거리낌이 없다.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행동한다. 각국을 대표하는 거물들은 바의 최상층 VIP룸으로 초대됐다. 개처럼 타부가를 맛보고 이를 가져온 자가 명령했다. 이걸 멍청한 팬들에게 퍼뜨리라고. 남자는 거역하지 못했다.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H9계 번화한 거리에 자쿠 H는 놀라운 표정으로 보고 있었다. 일본과는 완전이다. 다른 시장. 길을 따라 여러 가지 음식을 구입했다. 거의 자신이 임무를 잊을 뻔했다. 결국 1시간 후에 자쿠 H는 미란 가게에 도착했다. 가게 주인은 이 미백팩을 준비해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다. 그 안에는 산산이 흩어진 부품들이 가득했다. 물건을 받자마자 자쿠 H는 멈추지 않고 황규동이 안전한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그날 밤에 얻은 가방을 꺼냈다. 안에는 2개의 권 총껍질이 들어있었다. 그것들을 조립했다. 결국 새로운 권총이 되었다. 비록 내 구성이더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이후 일어날 수도 있는 전투에 대비하기 위해 이러한 준비는 여전히 필요했다. 동시에 바티칸시티, 가톨릭 교황청, 몇 명의 주교들이 논의 중이었다. 최근 떠들썩했던 XIC의 마약 사건에 대해 그들은 사도 가이런 이어매처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다. 바로 연예의 산업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연예를 통해 교회의 복음을 더 멀리 전파하는 것이다. 그리 고류체연은 이 계획을 실행하란 벽한 사람이다. 그들이 뜨겁게 논의 중일 때 뒤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 중에 100마리가 있다면 한 마리가 잃어버린다면 99마리는 왕야에 두고 잃어버린 그 양을 찾으러 갈 것인가? 이렇게 들리면 교황은 공식적으로 바쁘다. 이 일은 그를 특별히 방해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보인다. 만약 여러분이 괜찮다면 제가 사도의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말을 한 사람은 바로 브라질의 추기경 보좌주교 솔로몬 신부 그리고 XICA 조지 게블로프의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다. 솔로몬 며칠 후 한 비행기가 H9에 천천히 착륙했다. 기내 문이 열렸다. 솔로몬은 천천히 그곳에서 걸어 나왔다. 그 뒤를 따라 XICA 간부들이 따라왔다. 이로써 XICA의 솔로몬 과조 가성 공적으로 H9에 도착했다. 저녁 때 교구의 원장신 부가 류채연을 찾았다.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고 방문객이 있다고 했다. 류채연은 조금이혹스러워했다. 그저 자신이 원하던 이신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눈앞에 나타난거든 위선과 악의로 가득한 얼굴이었다. 안녕하세요. 나는 솔로몬입니다. 채연 씨를 모셔가려는 사도입니다. 30분 후 나는 자크H와 모든 준비를 마친 후 교구에 와서 류채연을 때리고 갈 생각이었다. 미자수녀와 갑지 할아버지가 나와서 맞이했다. 양측은 서로 인사를 나눈 후 미자수녀는 누리를 때리고 교회로 들어갔다. 이곳이 장면은 나에게 수민이 살았을 때의 미소 그렇게 순수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수민, 형은 꼭 그놈들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잠시 후 미자수녀가 큰 문을 열고 우리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했다. 그녀를 류채연을 부르러 갈 것이다. 두 명이 떠난 후 자크H는 닌자의 직감을 사용해 이곳은 좀 이상하다고 느꼈다. 바로 그 다음 초 한 무리의 낯선 사람들이 어두운 곳에서 나왔다. 모두 가능력이 상당해 보였다. 그 남자는 말없이 칼을 들고 우리를 향해 돌진했다. 나는 권총을 꺼내 한 발 쏘았다.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서 100% 명중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 가전여에 상하지 못한 것은 눈앞의 남자는 기이한 자세로 총알을 피했다. 그 후 나를 향해 빠르게 2번 베었다. 그러나 이런 공격은 나에게 전혀 통하지 않았다. 나는 멋지게 회전하며 공격을 피했다. 그리 곡관성으로 발을 차서 공격했다. 남자는 반응할 시간이 없었다. 그는 차기 타격을 확실히 받았다. 내가 그가 기절할 거라고 생각했을 때 그는 고개를 돌려 담담하게 웃었다. 처음엔 그 남자가 단순히 강한 체력으로 버티는 줄 알았다. 내가 다른 사람을 공격했을 때 다른 사람들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다. 그때서야 깨달았다. 이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닌 듯하다. 그들은 어떤 방법을 썼는지 모르지만 자신의 통각신경을 차단하는 데 성공했다. 반면 다른 사람들 과대 결중인 자크H 역시 이상함을 느꼈다. 통증이 효과가 없다면 그럼 팔과 다리를 모두 부러뜨려보자. 어깨 너머로 던지기를 시도했다. 남자는 땅에 쓰러졌다. 선글라스가 부서졌다. 어깨는 단지 탈구되었을 뿐이다. 남자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어깨를 다시 맞추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로마 숫자 17이 문신되어 있었다. 자세히 보니 다른 사람들의 몸에도 이러한 표식이 있었다. 황한 백발. 이게 혹시 인형 무기인가? 신체 능력 강제 개방이 부작용인가? 그들이 통증을 제거당한 건가? 이건 좀 문제가 된다.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 뒤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엎드려. 뒤돌아보니 뜻밖에도 미자수녀는 중기 관총을 들고 있었다. 사람들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다. 총알이 쏟아지는 순간 짙은 연기 가조용이 발생했다. 잠시 후 총알이 모두 다 쏘아졌다. 사람들은 문제가 드디어 해결될 거라 생각했을 때 연기가 흩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명이 그 자리에 서서 있었다. 비록 종아리각이 관총에 맞아 부러졌지만 남자는 여전히 정상인처럼 보였다. 이 현상은 다시 한번 내에 상한 발을 확인시켜주었다. 이 장면을 보며 나는 급히 미자수녀와 갑지 할아버지에게 숨으라고 명령했다. 미자수녀는 도와주기 위해 남아있자고 제안했지만 그러나 옆에 있는 갑지 할아버지가 그녀를 끌고 갔다. 이곳에서 설명하는 거 오히려 방해가 될 거라며 2명이 떠난 후
나는 영치에게 움직일 수 없는 적을 지켜보라고 했다. 나는 그 17이 새겨진 적과 적극적으로 맞서기로 했다. 마침 이 기회를 이용해 몇 가지 확인할 생각이었다. 남자는 빠르게 다가왔다. 부상을 입었지만 여전히 민첩하게 움직였다. 나는 단검을 집어들고 그와 맞섰다. 솔직히 이 자식의 실력은 우리가 속한 신다섯 부대와 비교할 수 없다. 그런 아방어를 포기한 이런 공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조차도 압박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미리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 육신경을 자르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앞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결과는 내의 상대로였다. 그 육신경을 자른 남자는 즉시 모든 힘을 잃었다. 그저 그 자리에서 무능력하게 분노했다. 이미 확인된 것은 확인되었으니 이제는 지옥으로 보내야 할 때이다. 또 다른 살아있는 남자는 상황이 끝났음을 알고 결단력 있게 동으로 자살했다. 나는 무심하게 이 장면을 지켜봤다. 마음속은 혐오로 가득 찼다. 브로프와 같은 쓰레기를 위해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권총 소리를 듣고 미자 수녀는 서둘러 달려왔다. 괜찮으세요, 시녀?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괜찮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 말하자면 미자 아줌마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채연이가 사라졌다. 그리고 원장 신부도 천주께로 돌아갔다. 개같은 얼굴에 죄 없는 신부도 연루되다니. 자쿠에이치가 오늘의 부인 어니왔는지 물었다. 미자 수녀는 고개를 쩌었다. 오늘 교회를 출입한 사람은 해외교단 사람뿐이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나의 심장에 불길한 내감이 솟구쳤다. XICA 가천주교교단에 침투했을 가능성이 크다. 최악의 상황은 국정원처럼 저런 그들이 얼마나 깊이 침투했을까. 더 이상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미자 수녀는 서둘러 차를 타고 출발하자고 했다. 어쩌면 그놈들을 추격할 수도 있다. 말하자마자 큰 문을 열었다. 갑지 할아버지가 차를 몰고 급하게 출발할 준비를 했다. 그러나 문을 열자마자 미자 수녀는 당황해서 멈췄다. 갑지 할아버지의 목을 한 손이 단단히 조이고 있었다. 갑지 할아버지는 이미 움직이지 않았다. 상황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다. 나는 급히 밖으로 달려나가 상황을 확인했다. 그 후로 그 장면을 봤다. 한사 나온 흉터 얼굴이 눈앞에 나타났다. 이 기세, 방금 전 그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젠장, 이놈은 보스가 아닌가. XRC의 가교회를 습격하기 하루 전 최익수는 차를 몰고 고속도로에서 천천히 운전했다. 마음속으로 그때 리 신혁에게 소식을 전해준 것이 전혀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생각했다. 그의 행동 범위를 내 예상대로 한정 지으려 했었다. 그가 문제를 일으킬 때까지 내가 직접 나서서 처리할 생각이었다. 기회를 이용해 공을 세우려 했다. 결과는 그 광인이 사건을 이렇게 커지게 만들었다. 젠장, 이신혁이 있다 이 덩어리. 너는 개자식이다. 죽어라 이 자식. 욕을 하면서 차는 이미 숨겨진 작은 집에 도착했다. 대문을 열었다. 위장한 이도원이 이미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도원이 XIC의 조직의 자신이 데리고 온 사람이라 최익수는 그를 아직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도원과 그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결단력 있게 일 처리를 한다는 것이다. 최익수는 XIC의 조직을 도와왔다고 해도 그러나 충성을 맹세한 것은 아니다. 단지 관계를 이용했다. 그러나 이도원은 다르다. 그는 조직에 가입하면 자신이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래서 그는 안치에 주저없이 결국 XICA의 사도가 되었다. 이번 만남에서 그는 최익수에게 두 가지 선택을 주었다. 하나는 탁자 위 총을 집어들고 탁자 밑에 있는 국정원이 두 번째 과장 이 노중기를 살해하는 것, 그리고 죄를 이 신혁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 아니면 자살하거나 아니면 조직에게 암살당하는 것. 죽음의 이 혀발에 최익수는 자기도 모르게 차가운 땀을 흘렸다. 결국 총소리가 울려 퍼지며 탁자 밑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맞다. 살인 과주 금의 선택에서 최익수는 주저없이 살인을 선택했다. 이로써 최익수는 어쩔 수 없이 XIC의 정식으로 가입했다. 시간이 현재로 돌아왔다. 흉터 남자 조는 갑지 할아버지의 시체를 무심코 땅에 던졌다. 그의 눈 빛은 우리를 집중해서 노려보았다. 양측은 서로의 실력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도 서둘지 않았다. 미자 수녀는 참을 수 없었다. 주먹을 휘두르며 지금부터 큰일을 벌일 준비를 했다. 그러나 조의 주먹에 배에 맞고 힘없이 무릎을 꿇고 땅에 떨어졌다. 너 같은 년 정말 시끄럽다. 이 장면을 본 후 나는 빠르게 순간이동하여 미자 수녀의 뒤에서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그 속도에 조차도 조는 놀랐다. 조가 대답할 시간도 없이 롱지는 이미 몸을 흔들며 조의 뒤로 왔다. 나는 당연히 롱지가 왜 이렇게 했는지 알고 있다. 결투에서
보통 부하들이 먼저 나서서 상대의 실력을 시험한다. 그리고 나서 실력이 확인되면 가장 강한 자가 앞으로 나선다. 그러나 이번엔 내가 잘 못 봤다. 나는 롱지가 좀 더 버틸 것이라고 생각했다. 결과적으로 단지 2번이 공격만 해. 그는 맞고 날아갔다. 이것을 롱지가 약해서가 아니다. 롱지는 55부대에 들어갈 수 있는 강자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는 정예중이 정예였다. 그렇다는 것은 이 놈의 실력이 너무 무섭다는 것이다. 양측이 격차가 너무 크다. 영치는 다시 싸우려 했다. 그의 실력을 조금 더 떠보려 했다. 하지만 나는 그를 막았다. 더 시험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자는 아직 힘의 일할도 쓰지 않았다. 영치, 내가 조금 회복되면 바로 미자 수녀를 때리고 숨어라. 만약 이번에 내가 죽으면 너도 일에 관여하지 마라. 일본으로 돌아가 조용히 살아라. 이 말에 영치는 놀란 표정이었다. 대장, 이러는 이유가 뭐죠? 후후, 어차피 난 이미 돌아갈 곳이 없다. 이 말을 끝으로 나는 망설임 없이 돌진했다. 조의 표정은 여전히 냉담했다. 조금 어리석지만 그 결단력은 마음에 든다. 이어서 우리는 격렬히 엉켜 싸웠다. 동작을 보면 이자는 공격에 빈틈이 없다. 모든 공격이 치명적이다. 힘뿐만 아니라 몸놀림 또한 극에 달했다. 주먹만으로 내단 검에 맞섰지만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난타 속에서도 틈을 찾아냈다. 가장 맹렬한 반격을 가했다. 다행히 내 유술 실력이 버텨줬다. 공격이 관성을이 용의 발차기를 날렸다. 그대로 머리를 적중시켰다. 후두부를 맞은 조는 잠깐 이청였을 뿐이다. 곧 정신을 차렸다.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데이터에 오류가 있군. 너는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 방금 잠깐은 들렸다. 즉 통각이 있다는 뜻이다. 앞에 부하들과는 다르다. 더 생각할 틈도 없이 조가 몸을 낮추며 다시 공격해왔다. 나도 주먹을 들어 방어 태세를 취했다. 똑같은 패턴일 거라 생각했지만 다음 순간 공격이 이미 눈앞에 왔다. 속도가 아까보다 빨라졌다. 공격이 끝나자마자 조의 연속 공격이 다시 날아왔다. 반응할 시간조차 없었다. 이 일격이 정확히 뺨을 꿰뚫었다. 의식이 흐려졌다. 정신을 차렸을 때 조는 이미 다음 공격을 준 비중이었다.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꼈다. 피하기엔 늦었다. 그렇다면 선제 공격뿐이다. 두 주먹이 정면으로 부딪혔다. 뜻밖에도 힘대 결에서 조가 밀렸다. 아니다. 방금 영치의 신경도기 효과를 낸 거다. 영치는 잠시 멍해졌다. 역시 괴물이라며 감탄했다. 약효가 이제서야 나타나다니. 그리고 가볍게 웃으며 야, 감사할 줄 알아라. 이건 우리 일족의 귀한 독이다. 손끝부터 천천히 마비되고 점점 심장을 굳게 만든다. 죽을 때까지 보통 어른을 보내드릴 때 쓴다. 넌 참 운이 좋군. 이 말에 조의 얼굴에 처음으로 분노가 스쳤다. 눈을 부릅뜨고 영치를 노려봤다. 이게 유일한 기회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즉시 칼을 들고 돌진했다. 하지만 그래도 이자는 너무 강했다. 몸이 독으로 마비됐음에도 여전히 나를 압도했다. 아마도 내 인생에서 가장 강한 상대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수민이 원하느라 집갚지 못했다. 그래, 반드시 복수해야 한다. 빨리 기억해내라. 어떤 방법을 써야 하지. 그 순간 의식은 과거 시합날로 되돌아갔다. 그래 맞다. 나에겐 유술이 있다. 여동생이 웃음을 지키기 위한 유술. 그렇게 생각하자 체내 아드레날린이 폭발했다. 조의 다리와 어깨를 끌어안았다. 완벽한 어버치기가 터져나왔다. 조는 강하게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쓰러진 순간 섬광탄 두 발이 허공에 나타났다. 다음 순간 눈부신 빛이 폭발하듯 터졌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조는 이 정보를 솔로몬에게 보고했다. 솔로몬은 문제없다고 말했다. 어차피 류채원은 이미 손에 있다. 사냥감은 냄새를 따라 스스로 온다. 다음 날 국가정보원 최익수는 나를 차장 살해범으로 기소했다. 류채원을 납치해 국가를 협박하려 했다고. 이 말을 들은 1차장은 즉시 도주범이 신혁을 추적하라 명령했다. 사건 책임자는 전 블랙팬서 조장, 현 전략조정실 정책보좌 이도원이 전 권을 맡았다. 한편 솔로몬을 류채원을 브라질로 데려왔다. 하지만 애 빈민가인지 알 수 없었다. 도심은 사람이 많아 보호가 어렵다는 것. 반대로 빈민가는 열악하지만 사람은 적다. 지금으로선 최선의 선택이다. 류채원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오히려 납득이 갔다. 마중 나온 남자를 보기 전까지는 그제서야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눈앞의 남자는 너무 조폭 같았다. 이런 인물도 교회 측 사람인가? 솔로몬은 자기 사람을 붙이면
누구나 수상하게 볼 거라 설명했다. 류채원은 당연히 믿지 않았다. 그래서 내색하지 않고 혼자 몸이 불편하다고 말하며 근처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다. 솔로몬은 한눈에 간파했다. 표정 이점점 차가워졌다. 채원 아가씨, 당신 이 거짓 말하는 거란다. 하지만 잘 생각해라. 브라질 같은 곳에서 우리의 보호를 벗어나면 어떤 결말이 될지 속셈이들 통난 거들 알고. 류채원은 작게 사과했다. 그리 고마지 못해 위험해 보이는 차에 탔다. 이번 선택이 옳은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선택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확실히 끝난다. 살아야 희망이 있다. 며칠 후 브라질 비지갈 이판의 마해변 한 개의 그림 자가베이에 조용히 나타났다. 그리고 눈으로 쫓기 힘든 속도로 눈앞의 인물에 개총구를 들이댔다. 이자는 XRCA 조직원이라 자칭하는 건달이었다. 그의 말이 진짜인지 거짓인지는 모른다. 하지만 저기 구역에서는 차라리 잘 못 죽이더라도 단 한 명도 놓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이 현실이니까. 이로써 진짜 지옥을 겪은 자들이 브라질에 도착했다. 이 땅에 상상조차 못할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3년 전 H 국국가정보원 당신아는 모든 블랙팬서 중 최고였다. 그래서 상부는 나를 특수부대로 보내려 했다. 사부는 그 곳이 무슨 곳인지 알고 있었다. 그래서 회의에서 끝까지 반대했다. 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 그때의 나는 이 기양양했다. 회사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했다. 그래서 국가를 대표해 블랙팬서의 이름을 드 높이려 했다. 국위를 선양하기 위해. 그런 나를 보며 황 선배는 안 24이었다. 신다섭부대, 세계 최대의 양 권한을 가진 5대 양 조약기구. 포토. 재앙급 사태를 처리할 때 쓰는 무기. 그게 바로 신다섭부대다. 각국이 블랙 교원 중정 예만 선발한다. 전세계 최강들이 모이는 곳. 내 선배 한대호 역사상 최강의 블랙팬서. 회사는 퇴역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는 아니다. 전사했다. FOTO의 구단 개시련에서 죽었다. 일명 구한. 거기에 선발되면 솔직히 말해 팔린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겠느냐. 나는 국가의 명령에 복종하겠다. 이 선택 이수민을 지켜준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황규동은 열을 찼다. 역시 정신교육은 소용없군. 걱정 마라. 수민에겐 괜찮은 외사를 구해뒀다. 내가 없는 동안 내가 돌봐주마. 하지만 기억해라. 반드시 살아서 돌아와라. 따르리 병하고 싶진 않다. 며칠 후 오랜만에 수민과 함께 거리를 걸었다. 이번에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가장 좋은 행복을 미리 수민에게 주고 싶었다. 이 행복이 수민이 인생에 계속 함께하길 바랐다. 며칠 후 마침 내시련 선발이 날이 왔다. 2명의 경비가 나를 FOTO 본부로 데려갔다. 이곳은 남극에 위치해 있었다. 환경은 극도로 열악했다. 하지만 각국에서 모인 정예들에겐 그저 식은 죽먹기였다. 곧 방송을 통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구한 첫 번째 시험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름은 필기시험. 제한 시간 내에 암호를 해독해야 한다. 호주 출신 제갤러는 불만을 드러냈다. 다들 전투요원인데 왜 이런 시험을 보는 거지? 내가 한가하다고 생각하나? 금가며 네 남자는 말이 없었다. 불만이면 자진 기권 알아 했다. 강요는 없다. 제갤런이 떠드는 사이 나는 이미 시험지를 찝어들었다. 그리고 그를 비웃었다. 이해하지 못해서 말이 많은 거냐? 어린애처럼 떼쓸 거면 그냥 나가라. 전장은 내 취향에 맞춰주지 않는다. 제갤런은 기분이 상했다. 완전 이원한을 샀다. 몇 시간 후 모두가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 나는 이미 해독을 끝냈다. 시험관조 차속도에 놀랐다. 나는 초록 보석이 박힌 문으로 들어갔다. 안으로 들어가니 나보다 빠른 자가 있었다. 독일 출신 네올루카스였다. 그 다음은 일본이자 이치쿠에이지, 그리고 유우키하지메. 모두 범상치 않은 기세였다. 하지만 당연한 일이다. 여기 온 자들은 모두 괴물이다. 또 시간이 지나 모두 가해독을 마쳤다. 감찰관은 1단 개종료를 선언했다. 즉시 2단계를 시작한다. 2단계는 기초 체력 테스트. 나에겐 식은 죽먹기였다. 3단계는 무기 운용 능력. 이것도 쉽게 통과. 하지만 루카스와 크리스는 압도적이었다. 4단계는 면역 능력. 5단계는 중력과 속도내성. 블랙팬서 훈련 때 경험했다. 내 한계는 나인지였다. 합격은 문제없다. 그리고 시험이 시작됐다. 가속도 수치가 서서히 올랐다. 곧 나인지에 도달. 감찰관은 합격을 선언. 문을 열라 지시했다.
그러나기 개가 오작동했다. 가속도는 무려 9시 나인지 감찰관은 이상함을 느꼈다. 수동으로 강제 개방을 지시. 어둠 속에서 제갤런 이음 흉하게 웃었다. 몇 분 후 마침 내 문이 열렸다. 나는 땀으로 범벅이었다. 목에서 기침이 멈추지 않았다. 제갤런이다. 가와 형식적 입말을 건넸다. 대단하네. 그걸 버텨내다니. 어때? 내가 준 선물 마음에 들었어. 그 말이 떨어지자 가슴 속에서 정체 모를 분 노같이 밀었다. 다행히 감찰관이 제때 막아섰다. 아니었으면 이미 공격했을 것이다. 그렇게 일은 의지부지 끝났다. 어차피 곧 맞붙게 될 것이다. 6번째는 완경생존 시험. 누군가는 시베리 아동토로, 누군가는 사하라 사막으로, 어떤 이는 와산지대에서 내열 시험. 나는 아마존 누리 매배정되었다. 밤의 아마존은 위험천지였다. 대부분이 2단계에서 쓰러졌다. 눈도 감지 못한 채. 7번째는 휴식시간. 모두 배양조에 모여 회복했다. 휴식이라기보단 회복 속도를 보는 시험이다. 회복이 느린 자는 그 자리에서 탈락. 8번째는 가혹한 시험이 아니라 이전 데이터를 종합했다. 상위 5명 통과, 6위 이하는 즉시 탈락. 여지는 없었다. 제갤런을 비롯한 자들은 당연히 불복했다. 이런 상황을 감찰관은 이미 예상했다. 그래서 9와 9번째 시험이 열렸다. 도전, 단 6위부터 10위까지만 지정된 상대를 죽이고 살아남기만 하면 된다. 최종선 바르리안, 목숨을 거는 마지막 시험. 데스링, 제갤런은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속으로는 바라던 바였다. 잠시 후 FOTO 본부지하 8강링. 상위 5명 모두 상대 가정해졌다. 내 상대는 당연히 1단계에서 내가 비웃은 그 남자 제갤런. 그를 죽이거나 내가 죽는다. 다른 선택은 없는 건가? 내가 생각에 잠긴 순간 제갤런이 입을 열었다. 꼬마야, 이렇게 된 김에 비밀 하나 알려주지. 나는 말이야, 요원이 되기 전부터 살인을 즐겼다. 근육을 가르고 잘라낼 때의 촉감 겪어본 자만 한다. 칼 아래서 비명을 지르는 모습, 온몸이 상쾌해진다. 특히 여자와 아이들은 살이 정 마련하다. 나를 최고조로 만들지. 말이 끝나자마자 나는 순간이동하듯 눈앞에 섰다. 너는 정말 구제불능이 쓰레기다. 이러면 죽여도 죄책감조차 없다. 주먹을 내질렀고 제갤런의 입과 코에서 피가 분수처럼 쏟아졌다. 앨런은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하지만 나는 그를 죽이지 않았다. 그저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옆에 검사관은 이해하지 못했다. 빨리 마무리하라고 재촉했다. 그러나 나는 단호히 거부했다. 나는 그를 죽이지 않는다. 애초에 이 자식은 상대가 아니었다. 지금은 죽은 것과 다름없다. 그래서 FOTO의 절차를 맹목적으로 따를 이유는 없다. 현장 상황에 근거한 판단이다. 검사관은 말이 없어졌다. 눈빛에 살기가 떠올랐다. 구한의 방식은 처음부터 결함이 있었다. 내 실력을 평가하려면 최소한 저 자들 정도는 돼야 한다. 이 말이 떨어지자 주변에 앉아있던 4명이 멈칫했다. 너희가 원한다면 다른 방식으로 추가 평가도 가능하다. 여기 있는 모두가 함께 와도 상관없다. 은색 가면 이 검찰관이 폭발했다. 규칙을 멋대로 바꾸지 말라고 외쳤다. 말이 끝나자마자 루카스가 대빠르 게링에 올랐다. 두 눈으로 나를 노려봤다. 기세가 급 상승했다. 내 실력도 입만큼 강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죽어라. 나는 끄저담담히 웃었다. 팔짱 낀 남자. 그렇게 점 자나 보이는데 말발은 깨스네. D 검찰관이 이상함을 느꼈다. 총을 뽑으려는 순간 이어폰으로 지시가 내려왔다. 검사관은 크게 놀랐다. 그래서 새 규칙을 추가했다. 규칙은 이렇다. 내가 이기면 데스링은 여기서 종료. 루카스가 이기면 제갤런은 즉시 사살. 나도 후보자 자격을 잃는다. 규칙은 명확했다. 나는은 쾌히 동의했다. 루카스도 이의 없었다. 곧바로 전투가 시작됐다. 루카스가 성공했다. 발차기가 날아왔다. 팔로 간 신이 막았다. 예상 밖이었던 건 이자의 힘이 이토록 강하다는 것. 팔이 저릴 정도였다. 아래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은 일방적인 전개에 놀랐다. 아래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링이 루카스는 이상함을 느꼈다. 왜냐하면 눈앞의 사내의 눈빛은 쫓길 때 보이는 공포가 아니라 연속된 공세 속에서 틈을 찾는 반격이 기회였기 때문이다. 비록 아주 짧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주먹을 내질렀다. 루카스는 피를 토하며 날아갔다. 하지만 루카스 도만만한 상대는 아니다.
나는 그 가직선적인 사람이라 생각했다. 이런 인물도 페인트를 쓸 줄은 몰랐다. 한 번 이허 동작에 나도 피를 흘렸다. 우리는 서로 주먹을 주고받았다. 누구도 물러서지 않았다. 관중들은 피가 끓어올랐다. 승부는 쉽게 나지 않았다. 검찰관이 단검 2자루를 가져왔다. 5분 안에 끝내라 고명령했다. 루카스는 안자루를 집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내게 던졌다. 나는 단 오이버렸다. 루카스를 무시한 게 아니다. 그의 실력은 모두가 알고 있다. 하지만 나의 최강의 무기는 단검이 아니다. 그것은 내 마음 속에 있다. 여동생을 지키기 위해 연마한 유술. 이 행동에 루카스는 격분했다. 얼굴이 흉악하게 일그러졌다. 이 망할 자식아, 끝까지 그 표정이냐. 반드시 후회하게 해주지. 이신혁, 말이 끝나자마자 덮쳐왔다. 나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단검에 찌르기를 피하고 틈을 타 팔을 잡아 업어치기를 노렸다. 그러나 루카스의 경험도 풍부했다. 한 발 물러섰다 다시 찌른다. 유술가와 싸워 본 적 없다고 생각했나? 너 같은 유술가를 쓰러뜨리기 위해 수없이 시뮬레이션했다. 이미 대응전 수를 완성했다. 말과 함께 팔을 격렬히 흔들었다. 단검이 공중에서 난무했다. 모두 같은 성을 질렀다. 단순한 찌르기가 아니다. 수많은 직선 이계적이 결국 면을 이룬다. 최상급 기술이 대결이다. 이 밀집된 공격 속에서도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다.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 루카스 같은 강자라 해도 직선을 완전 이면으로 만들 수는 없다. 즉 말하자면 그 한 점을 잡기만 하면 나는 역전할 수 있다. 역시 루카스는 진짜 고수였다. 몸에 그 6기어 기즉각 대응하게 만들었다. 단검을 내 오른쪽 어깨에 깊이 꽂았다. 이러면 내 지점이 사라진다. 완벽한 업어치기는 불가능해진다. 하지만 그래서 어쩌라고. 오른팔이 없다면 아직엔 손이 있다. 단 한순간에 양손을 바꿔 쥐었다. 루카스를 거칠게 내리꽂았다. 완전 이해식을 잃었다. 승부는 끝났다. 검찰관은 약속대로 죽음의 고리 종료를 선언했다. 세계 최정상 5명이 결정되었다. 특수부대 55오늘 정식 창설. 테임 나탄가 국적 뉴질랜드, 크리스 카터 국적 미국, 자이케이 영치 국적 일본, 리엘 루카스 국적 독일, 이신혁 국적 대한민국, 국제특수전부대 55대장. 시간이 흘러 55부대 가브라질에 도착한 며칠 후 XCBD갈 물류창고 XICA 조직이 사자 13. 태연하게 눈을 감고 있었다. 갑자기 아래에서 폭발음이 울렸다. 비명소리가 연이어 터져나왔다. 사자 13은 검을 들고 저항했다. 하지만 우리를 상대로는 무리다. 3번도 버티지 못했다. 결국 영치에게 베어 죽었다. 좋아, 이제 사냥을 시작하자. 이를 위해 우리 가족이 편히 쉬도록. 이로써 전동유럽 55특전부대 전원 집결하려 상황을 간단히 설명한 뒤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걸 류채원을 찾는 것. XICA 주 목표는 그녀다. 현재 유1한단 선은이 위치 추적기. 하지만 장치에 따르면 류채원은 반나절째 움직이지 않았다. 함정 이남의 복일 수 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다. 지금은 저 넌이 모였다. 어떤 함정이든 상관없다. 지금부터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제거한다. 이때 나는 눈치채지 못했다. 영치의 표정이 이상했다. 무언가 일어난 듯했다. 몇 분 후 나와 크리스, 테임나와 함께 빈민가로 들어갔다. 그 순간 누군가 감시 카메라로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보고 있었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린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어도 가지 않고 지옥으로 스스로 들어오는군. 한편 영치는 이미 조용히 후방으로 돌아 잠입 중이었다. 하지만 후방에도 경계병이 있었다. 하지만 문제될 것은 없다. 영치의 눈 빛이 날카롭게 변한다. 다음 순간 수많은 실선 이허공에서 나타난다. 사자 72는 이상함조차 눈치채지 못했다. 이미 피한 개로 변해버렸다. 정말 편하게 죽었군. 사자 72를 처리한 뒤 영치는 몸을 돌려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사이 끝없는 학살이 시작된다. 이 밤은 달빛이 유난히 밝았다. 이제는 피로 물들 시간이다. 한편 그 시각 사자 10은 태어난 세 사람을 심스레 바라본다. 점점 자신이 없어졌다. 이렇게 대놓고 정체를 드러낸다는 건 일부러 미끼가 되려는 건가? 동료가 뒤에서 기습하려는 건가? 말도 안 된다. 동료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필요하다. 게다가 신입이라고 해도 이거대한 빈민가에서 방법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곳 곳곳에는 매복이 깔려있고 혼자서 근경을 도륙할 살인 병기들이 있다. 이건 마저 실패한다면
그건 너무 말이 안 된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할 때 사고는 늘 발생한다. 그렇다. 크리스는 어느새 인파 속에 숨어들어 있었다. 민첩한 몸 놀림으로 한 명을 처리. 사자 32 상함을 감지했다. 몸을 돌려 사격하려는 순간, 하지만 다음 순간 주먹이 이미 남자의 목을 누르고 있었다. 사자 30은 자세히 보고서야 단순한 펀치가 아님을 깨닫는다. 손가락 사이에 관역무기가 숨겨져 있었다. 이것은 팜권총.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었다. 따뜻한 피가 분출된다. 적을 처리한 크리스는 정신을 차린다. 오랜만이 살인이라 몸이 잘 안 따른다. 나는 이어폰으로 정신 차리라 말했다. 크리스는 쓱 웃음을 짓는다. 대장, 그렇게 엄격할 필요 없잖아요. 침착하게 한 방에 끝냈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우리 호흡은 여전하네요. 맞는 말이다. 이는 후방이태임 나 덕분이다. 뛰어난 시각과감 지능력으로 적의 위치를 한 벽키퍼의 칸테임 나를 중심으로 루카스와 영치는 와력과 기습 담당, 양측이 적을 제거, 적진을 혼란에 빠뜨리고 즉시 전진, 다시 한 번 흔든다. 그리고 돌파, 서로의 실력을 완전히 알고 완전히 신뢰하기에 가능한 비로소 완성되는 55부대 전용 전술 공식. 이 공식이 강점은 겉보기엔 각자 움직이는 듯 보이지만 하지만 실제로는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적은 어디서 공략해야 할지 모른다. 사자 10은 이를 예리하게 간파했다. 숫자가 10대인 부하들을 이끌고 출격한다. 반격이 나팔을 불 때가 왔다. 잠시 후 두 무리가 좁은 골목에서 마주친다. 양측 모두 기세 가만만치 않다. 한치 도물러 서지 않는다. 바로 그때 적이 색색이 사탕을 꺼낸다. 이것이 타부가다. 크리스는 어리둥절해한다. 싸움하다 말고 갑자기 사탕을 먹는 거냐. 말이 끝나자마자 적이 식칼을 들고 돌진해온다. 크리스는 주먹을 쥐고 맞선다. 나와 테임나는 조용히 지켜본다. 전혀 개입할 생각이 없다. 크리스의 실력을 믿지만 팀워크를 더 신뢰한다. 역시 그렇게 생각하자마자 수리거미 선두의 사자들을 명중시킨다. 영치와 루카스가 합류. 5대1 구도 가완성된다. 결과는 뻔하다. 사자 10은 즉시 목이 잘린다. 크리스는 쪼그려 피를 찍어본다. 속으로 감탄한다. 젠장, 도대체 얼마나 약을 먹은 거냐. 피가 이렇게 끈적할 수가. 루카스는 비웃듯 말한다. 잔꾀만 부리는 놈이다. 실력은 뻔하지. 테임나는 아직 끝이 아니라 경고한다. 이건 잔당일 뿐이다. 뒤산능선의 무장병 수십 명 이대기 중 절대 방심하면 안 된다. 테임나의 말대로 이번 기습은 성공했지만 다음 또 보장할 순 없다. 그래서 류채원을 만나기 전까지 이 진영을 유지해야 한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영치가 갑자기 골목으로 뛰어든다. 잠시 후 그가 다시 나왔을 때 온몸이 적의 피로 물들어 있다. 눈빛은 공허해졌다.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 영치는 누리를 스쳐 지나간다. 다음 장소로 가자고 재촉한다. 이 상태는 위험하다. 그래서 명령을 내린다. 그러나 영치는 껴강된다. 빨리 출발하자고 외친다. 전부 죽이겠다고 한다. 이런 행동에 대해 나는 단호히 그를 제압한다. 낮고 차갑게 말한다. 자이케 영치, 여긴 전장이다. 감정 배출하는 곳이 아니다. 지금 상태는 모두를 위험에 빠뜨린다. 명령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한다면 스스로 빠져라. 내가 이렇게 던지자 롱지는 마침 내차분해졌다. 롱지,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냐. 롱지는 떨리는 손을 억지로 통제했다. 천천히 말했다. 나의 고향도 습격을 당했다. 그날 대장과 헤어진 후 나는 고향으로 돌아갔다. H9기 특산물을 많이 가지고 갔다. 가족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을 주려고 했었다. 하지만 눈앞이 집은 더 이상 내 마음 속 입은 노르렁 누를 수 없게 했다. 그 흉터 있는 놈이 내가 일본에 없을 때 내 집을 습격했다. 아버지는 목숨을 걸고 저항했다. 결국 지지했다. 참혹하게 죽임을 당했다. 어머니는 집안의 하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역시 심각하게 부상을 입었다. 그래서 나는 그놈들에게 무엇이 살아있는 것 같은 지경을 겪게 할 것이다. 그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다짐했다. 롱지의 처지를 듣고 내 눈썹은 어느새 강하게 찡그려졌다. 마음속에서 롱지에게 조금 더 미안함을 느꼈다. 루카스와 타임나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롱지, 나는 모든 사람보다 가족을 잃는 고통을 더 잘한다. 그래서 나는 모두에게 사과해야만 한다. 모든 것은 나 때문이다. 그러나 모두 걱정하지 마라. 복수는 내게 맡겨라. 나는 그 사람들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할 것이다. 말하는 동안 하늘에 갑자기 한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그 사람은 무시무시한 빨간색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맞다. 그는 바로 전 국정원흑표 그룹장이다. 이도원. 타임나는 즉시 이 험을 감지했다. 그는 크게 소리쳐서 모두 피하라고 했다. 그 다음 순간 폭발음과 함께 불빛이 갑자기 터져나왔다. 연기가 흩어졌다. 우리 5명은 아무런 상처도 없었다. 나는 즉시 전술을 배치했다. 왼쪽은 크리스와 타임나에게 맡겼다. 리아는 오른쪽을 맡았다. 롱지는 앞쪽을 맡았다. 뒤는 내가 처리하겠다. 전원주에 모든 적을 처치하라. 명령을 받은 후 4명은 즉시 전투 상태로 돌입했다. 이도원은 지금 각각이 전투력을 분석하고 있었다. 협력이 긴밀하다. 개별 전투력이 평범하지 않다. 정말 조금 번거로운 상황이다. 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롱지가 갑자기 그의 뒤에서 나타났다. 독침을 그의 목에 꽂았다. 이도원은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었다. 즉시 기절했다. 이것이 롱지류의 비기다. 환침. 일단 찔리면 끝없는 안각과 혼란에 빠진다. 죽을 때까지 롱지가 차가운 목소리로 한마디 했다. 내가 죽는 게 너무 쉬울 거라 기대하지 마라. 전투를 끝낸 롱지는 전투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빠르게 깨달았다. 이놈들은 고의적으로 거리를 벌리고 있는 것 같았다. 한 명씩 처리하려는 것이다. 다른 쪽에서는 크리스와 타임나는 2명이 이장자를 벽구석으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남자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권총을 들고도 사람을 향해 총을 쐈다. 크리스와 타임나는 빠르게 반응했다. 그들은 모퉁이로 후퇴했다. 남자가 따라 나오자 그러나 크리스는 보이지 않았다. 고개를 들어보니 크리스는 벽에 올라가 있었다. 손바닥 권총은 이미 장전되었다. 2발의 총소리가 들렸다. 적의 기관총 이명중했다. 관성이 작용으로 남자는 기관총을 잡을 수 없었다. 이에 그는 남자는 끄저단 검을 꺼내서 싸워야 했다. 크리스는 하늘에서 떨어졌다. 남자의 관자놀이를 정확히 명중시켰다. 그러나 남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는 손쉽게 나이프에 있는 장치를 작동시켰다. 순식간에 2발의 총알이 조용히 발사되었다. 다행히도 크리스는 피했다. 이 작동은 크리스에게 식은 땀을 흘리게 했다. 그가 예전에 과소평가했다는 것은 확실하다. 통증이 없으면 확실히 좀 문제가 된다. 다른 쪽에서는 또 다른 적이 팀 나와 맞섰다. 타임나는 이 무기가 따오통이라고 인식했다. 이 무기는 자주 보지 못하는 무기였다. 하지만 적은 이 무기를 놀랍도록 능숙하게 다뤘다. 타임나는 그가 발사한 각도를 기준으로 경로를 예측하려고 했다. 그리고 피하려 했다. 하지만 결과는 적이 계략에 걸려들었다. 한 방에 타임나의 눈썹을 그었다. 타임나는 즉시 반격을 했다. 주먹으로 펀치를 날렸다. 적은 몇 미터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 그가 자세를 잡고 섰다. 적은 이장한 모습을 벗었다. 사자 6을 대표하는 문신이 드러났다. 다른 한 명은 사자 7이다. 크리스는 참지 못하고 비웃었다. 역시 너희도 그 더러운 숫자 문신을 가지고 있군. 사자 6은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우리를 같이 보지 마라. 우리는 브로프가 72명의 슬저 중에서 뽑은 가장 강력한 9명이다. 이것은 브로프님이 직접 각인 한 성은이다. 이것은 XICH의 고기밀 전투 계획이 증명이다. 타임나는 혼란스러워했다. 최고 기밀 전투 계획이 뭐냐고. 사자 7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너는 정말 모르는구나. 우리는 그것을 구한이라고 부른다. 구한이란 2단어 가입에 올리자 크리스와 타임나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다. 너희 같은 쓰레기들이 이걸 알고 있다니. 사자 7은 계속해서 말을 했다. 비록 너희에게는 구한이지만 우리는 더 고급이 뉴환이다. 맞다. 타임나는 탐구했다. 너는 미란이란 이름을 아직 기억하고 있겠지. 그는 내 전우다. 동시에 스웨덴이 영웅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는 너에 의해 죽었다. 미란이란 이름을 듣자 타임나는 깜짝 놀랐다. 그는 구한 시험에서 나와 함께 첫 7개의 시험을 함께 통과한 그 사람이다. 생각하다 보니 사자 7은 갑자기 일어나며 죽어라, 타임나. 다른 편에서는 2층에서 적이 상황을 살피고 있던 로우지는 갑자기 알 수 없는 기운이 뒤에서 느껴졌다. 즉시 후퇴하며 거리를 벌렸다. 그러자 리도원은 천천히 일어나 그가 손쉽게 로우지의 환침을 뽑아냈다. 그의 몸에는 사자 4의 문신이 보였다. 이 장면을 보자 로우지는 단 일의 방심도 하지 않고 쿠누를 꺼내고 엄중히 준비하고 있었다. 다른 편에서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죄책감 때문일 것이다. 타임나는 사자 7의 공격을 마주하며 조용히 피하면서 반격하지 않았다. 참을 수 없었던 크리스는 타임나 앞에 뛰어들어 그의 공격을 막아섰다. 탐가, 너희 녀석 정신 차려. 적들이 너희 웃긴 모습을 보고 싶어 할까? 타임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마치 결심을 내린 듯했다. 잠시 후 그는 정신을 차렸다. 크리스를 밀어내고 혼자서 맞서기로 결심했다. 사자 칠은 이 우정을 가장 못 견뎠다. 화를 내며 분노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타임라는 갑자기 공격을 시작했다. 전신이 힘을 모아 사자 7에게 돌진했다. 사자 7은 연달아 뒤로 물러섰다. 양측의 전투는 다 시원내대로 돌아갔다. 다른 편에서는 사자 6은 크리스가 아직 다른 사람을 신경 쓰는 것을 보고 그에게 기습을 시도했다. 크리스는 간신히 피했다. 한숨이 거의 나올 뻔했다. 너희 녀석 역시 대단하지 않구나. 덕분에 나는 조금도 흥미가 생기지 않았다. 크리스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굳어졌다. 너 무슨 뜻이냐? 내가 틀린 말을 했나? 비록 55부대 감막을 수 있는 부대라고 해도 전에 수분자가 핵 공격을 시도한 최고급 편대. 그러나 그 중 최대의 공적은 한 손으로 저격총을 조작하는 유럽 최강 무장리원, 그리고 검은 요원 정상에 있는 결점 없는 판타 검은 요원 이신혁. 그런데 너는 후방에서 보조 역할만 하는 정보요원일 뿐. 이 말이 나오자 크리스 눈에 정맥이 튀어나왔다. 나는 그저 너희랑 놀아본 것뿐이다. 너 감히 이런 장난을 해. 어디서 쓰레 기정보를 주워왔냐. 감히 이렇게 거만하게 우리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다니. 내가 한 가지를 말해주겠다. 크리스의 기세 변화를 느낀 사자 6은 잠시 멍해졌다. 다음 순간 주먹 하나가 이미 그의 얼굴에 꽂혔다. 숨을 돌릴 틈도 없이 다시 한번 강력한 주먹이 날아왔다. 55부대에는 비전투요원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유일하게 구안으로 앉아 니무 상태로 통과한 사람은 나다. 너 같은 폐급 짝퉁이 감히 나와 비교하다니.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목을 찍 젖부러뜨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그 말을 마치자 크리스는 양손에 힘을 주었다. 이어카차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사자 6의 생명은 그 자리에서 끝을 맞이했다.